음. 네,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을 잊은 그대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순서 목요일,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신으로 찾다 보니, 굉장히 많은 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전에 심층 분석을 한 바 있는 내용들이지만 이번 주에 또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또 언급이 되는 시기이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미국의 중앙은행,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드디어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되게 되면서 미국 경제가 원활히 정상 가동이 되지 않게 되자 매월 채권 매입을 통해서 시중에 미달러 유동성 공급을 해왔는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테이퍼링을 11월 말서부터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또 여기에 2021년 10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게 됐어요. 지난 공개방송을 통해서 2021년 9월 미국의 중앙은행은 코로나19 실업급여 중단을 9월에 진행을 하게 됐고, 지난 공개방송을 통해서 이와 같이 강제적으로 평균 시간당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던 사람들, 코로나19가 발생되게 되면서 대규모 해고됐었던 그 층이 이제 코로나19에 구직 활동을 하다가 코로나19에 걸려서 사망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나가서 일을 구하라 라는 미연준의 사인이 내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강제적인 이와 같은 선택의 강제성에 의해서 일정 기간 미국의 고용지표는 개선세가 진행됐을 뿐이 없고, 대략 짧으면 3개월, 길면은 내년 1분기 중 6개월 정도 고용지표의 개선세를 살펴봐야 된다. 그렇지만 당분간은 고용지표의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이고, 여기에 맞물려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선물 매수 포지션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공유해 왔죠. 잠시만요. 네, 저도 오늘 이제 이거 공개 방송을 얼마 전부터 이제 페이스북하고 같이 연동되던 것이었는데, 그 페이스북에 연동하는 게 안 되게 돼 버렸어요. 두 개 중에 하나뿐이 안 되게 이상하게 차단이 되게 되고, 오늘 공개 방송 유튜브용으로만 여는데도 접속이 잘 안 되는 현상이 있죠. 희한해요. 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은 대한민국의 정책 관련된 내용을 다루지를 않는다. 컴퓨터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가 없다 라는 점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이와 같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좀 주제가 다양해요. 미연준이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게 됐다. 지난 공개방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테이퍼링이라는 것의 핵심은 유동성 공급을 줄여서 주식시장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로 이제 개선이 됨에 따라서 유동성 공급 규모를 줄일 뿐 지속적인 경기 부양 유동성 공급 기조가 유지가 된다는 것. 그리고 테이퍼링이라는 말 속에 가려져 있는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미 연준의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이라는 점. 이전 공개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 연준은 시중 미달러 유동성을, 기준금리를 높이지를 않더라도, 또 굳이 테이퍼링을 빨리 진행하지 않더라도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을 진행하게 되면 물가를 5% 밑으로 공급 병목 형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끌어내릴 수 있는 그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겨놓은 시점이었는데, 여기다가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매월 매입하는 채권 규모마저 줄이게 되게 된다면, 이 미국의 물가 5%가 넘어선 물가를 5% 미만으로 확실하게 끌어내릴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미연준의 9월에 실업급여 중단에 따라서 향후 일정 기간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세는 지속될 것이다. 10월에 미국 고용지표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게 됐죠. 이 내용도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지금 11월 1주차에 들어왔어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아마 공개방송을 통해서 7월에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방의 방향성 속에서 변동성이라는 게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현재 시기는 선물 매도 포지션의 수익 확정 기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선물 시장에 존재하는 주요 금융상품들의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2021년 6월, 7월, 8월에서부터는 반대로 일정 금융상품이 일정 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상승하는 곳에 베팅하게 되는 선물 매수 포지션이 이미 구축되었다. 그래서 8월이 넘어서면서부터 그간 하락세를 나타내온 금융상품들의 상승세가 강화되는 시절이 시작됐고, 그렇지만 진척도에서는 초기, 중기, 말기 중 초기 단계에 있다라는 것을 공유해 왔어요. 그 진척도, 11월 1주차 진척도를 살펴보고, 여기에 연동되고 있는 대한민국 금융시장도 살펴보는데, 오늘 11월 4일도 국내 장을 보게 되면 대형주 중심의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공방이 벌어지게 됐죠. 그럼 뭐예요? 안 보게 되더라도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사는 곳에 주목할 것이 아닌, 바로 삼성전자의 매매를 통해서 옵션 시장에서 포지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외국인들의 개인 포지션에 대한 사냥을 하는 구간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본 내용 이제 살펴보게 되면, 먼저 간략히 안내 말씀드립니다.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공유드리는 모든 콘텐츠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경제지표 원인과 결과 분석 체계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한 내용으로 레퍼런스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 방송이나 카페 블로그를 통해서 공유한 내용을 비록 2018년 옛날 거를 가져다가 쓰게 되더라도 다른 곳에 레퍼런스가 없는 저희의 독창적인 인가 분석이었었기 때문에 그 출처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근거를 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꼭 살펴봐야 돼, 이번 주에 꼭 살펴봐야 될 내용. 드디어 미국의 중앙은행이 매월 채권 매입을 통해서 시중의 미달러 유동성을 공급해 왔는데, 이것이 이 채권 매입하는 규모를 이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죠. 언제부터? 11월 말서부터요. 근데 여기서 옆으로 빠지는 뉴스 보도들이 이제 또 나오고 있는 중이죠. 이거 봐라, 테이퍼링 나왔다, 야. 미달러 유동성으로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상승해 왔는데, 금이라는 가격이 상승해 왔는데 유동성을 줄여봐. 그럼 주식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거야. 뉴스를 똑똑히 보게 되면 11월 말서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는 말이지, 채권 매입을 통한 미달러 유동성 공급을 끝내겠다는 말이 아니죠. 그리고 미연준 파월 의장은 뭐라고 말했냐면, 경제 전망에 따라 속도를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특정 국가들과 같이 정치적인 목적 또는 다른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그에 연동되는 것이 아닌, 미국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을 만드는 국가이면서 세계에서 열강 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탑이죠. 미국이 이와 같이 탑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정치적인 논리를 배제를 하고 있는 그대로 현재의 상황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로 조망을 하고, 정책을 그에 따라서 만들고 또한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한 번 정했다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 경제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실물 경제가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를 경제지표로 살펴서 이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속도 조절을 해 가면서 이와 같이 섬세하고 객관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됐을 뿐이 없죠. 역사가 매우 짧음에도 불구하고, 다민족으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종교가 합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민족주의나
어떠한 종교에 국한된, 정치에 국한된 그러한 한계들을 넘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에는 객관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경제 지표로 조망하고 있는 그대로 조망한다는 것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죠. 경제 지표가 잘못됐으면 수정하고 경제 지표를 왜곡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경제 지표를 통해서 현실을 조망을 하고 정책을 만들고 정책의 운영 과정 속에서도 정치적인 논리 다 빼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경제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 운영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미국의 강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테이퍼링은 미달러 유동성이 줄어들고 주식시장에 조정이 나오는 조건이 아닌 2020년도서부터 지속되어 온 초저금리 기조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매월 채권 매입을 통해서 미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던 규모를 다소 줄여나가겠다. 왜? 미국이라는 실물 경제는 물가가 2%가 넘어서게 되면 물건을 만드는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이 되게 되고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게 돼요. 그렇지만 물가가 5%를 넘어가게 되면 미국 경제의 호경기 마렵에서야 5%가 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었고, 이때서부터 미국의 실물 경기에 버블 관련된 경제 지표들이 활성화되는 역효과가 발생되게 돼요.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5% 미만으로 물가를 끌어내려야지 미국 경제의 개선세가 더 장기간 동안 선순환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 되죠. 근데 미국은 2021년 들어와서 매우 빠르게 물가가 5%를 넘어선 다음에 밑으로 잘 내려오고 있지 않아요. 빠르게 5%를 넘어선 다음에 비록 둔화세는 진행되고는 있지만 5% 미만으로 물가가 내려오지 않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를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채권 매입을 통해서 미달러 유동성 공급하던 이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물가를 함께 이제 조절을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기준금리는 아직 올릴 시기가 아니다. 인내심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왜냐하면 매우 상식적으로만 그냥 겉으로만 상식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 물가가 문제면 유동성을 줄여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올리면 그만인데 왜 테이퍼링이라는지 테이퍼링도 확실히 유동성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경기 전망을 보면서 운영하겠다. 이 왜 답답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미국은 여전히 코로나19 충격에서 실물 경제가 벗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 필요한데 지속되어야지 되는데 물가가 지금 부작용을 만드는 조건을 만들고 있으니 미국의 중앙은행이 바라는 것은 경기 부양 정책 기조를 유지를 하되 물가를 5% 미만으로 끌어내리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한 거고 그것을 여기서는 테이퍼링이라고만 매입하는 것만 조절하겠다, 줄여나가겠다라고만 말한 거지만 실질적인 내막을 바라보게 되면 저 테이퍼링은 유동성 공급을 줄인다고 해서 물가가 5% 미만으로 내려오기는 힘들죠. 그렇지만 미 연준은 저 테이퍼링이라는 것과 같은 시기에 무엇을 해왔냐면 이전 이제 공개방송에서 공개온 바와 같이 미국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미 행정부는 세금의 세입 세출, 세금을 갖고선 정책을 운영하는 재정 정책을 운영하게 돼요. 근데 현재와 같이 코로나19라는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지는 현상이 갑자기 발생되게 되면 직전 연도에 걷어들인 세금으로 경기 부양을 할 재원이 남아있지를 않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채라는 것을 발행하게 돼요. 근데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미국의 채권 가격이 높은 수준에 가 있을 때 국채를 발행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채권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는 중인데 국채 발행을 늘리게 되게 되면 채권 가격이 더 폭락하게 되고 미국의 행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이만큼의 이제 국채를 발행하면 됐던 게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더 많은 대규모 국채를 남발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2008년도서부터 미국의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오게 됐어요. 미 행정부가 필요한 경기부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미 행정부가 원하는 채권 가격 수준을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채권을 매입하게 돼요. 채권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나게 되더라도 금융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원을 갖고 있는 중앙은행이 개입하게 되면 채권 가격은 일정 수준을 유지를 하게 되게 되면서 행정부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 연준이 채권을 매입함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반대로
채권을 보유할 때 주는 금리인 채권 이자율이 내려가게 돼요. 금리가 내려가게 돼요.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미국의 중앙은행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개의 목적을 또 달성할 수 있게 되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 행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면 미 연준이 이를 매입해주고 일정 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미 연준이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던 보유자산을 줄이다가 다시 미 행정부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매입해주고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어져 왔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전에 공개 방송에서 다 여러 번 공유를 한 내용을 그냥 간략히 핵심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2015년도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게 됐어요. 당시에 미연준 의장이 파월이었는데 이 당시에 파월은 몰랐죠. 경기 부양을 꽤 장기간 동안 지속해 왔어.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길을 걸어 다니면은 발에 달러가 차일 정도로 너무 많이 달러를 뿌려댔댄다. 야, 버냉키 때문이야. 그 자식 그러고선 관뒀지. 이제 그것을 버냉키가 싸질러 놓은 똥을 좀 내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야.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려보자. 근데 당시 이제 미국의 실물 경제가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기준금리를 소폭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말로는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시장에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소폭으로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2번 정도 올리더라도 시장에 큰 무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중앙은행이 한 것을 그대로 일정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똑같이 베끼고 있다면 과연 그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이 제대로 된 것인가?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을 우리 국민들은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흐름이 진행되게 되는데 기준금리를 시장에 무리가 안 될 정도로 올리게 되는데 실물 경기의 침체세, 여러 경제 지표가 개선세가 둔화를 넘어서 침체되는 현상이 매우 빠르게 나타나게 됐어요. 이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준 파월이 아무것도 모르고 경기 부양을 지속해야 되는데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내 뒷덜미를 잡고 있다 와 같이 막 격하게 퍼부어댔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맞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영민한 파월 의장은 자기의 정책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2019년 04월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서 미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을 지속해 왔는데 얘를 조기 종료할 것이다. 2019년 09월에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을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왜냐? 기준금리를 올렸었던 것은 시중에 과도했던 미달러 유동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시중의 유동성이 더 많이 줄어들게 됐고 원인을 찾아보게 되게 되니 미 연준이 보유했었던 보유자산을 매각할 때마다 보유자산 시중에 매각하게 되면 얘의 가격만큼 시중의 미달러 유동성이 중앙은행 금고로 사라지게 되게 되면서 기준금리를 안 높이더라도 물가가 점진적으로 낮아져 왔던 거죠. 이것을 그때서야 파월 의장이 깨닫고 2019년 8월에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을 종료를 했어요. 놀라운 것은 2019년 04월 미 연준 파월 의장이 09월에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을 종료할 것이다 라는 보도를 했고 여러 매체가 이를 보도를 했지만 현재까지도 어느 누구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건 글로벌 금융투자사건 경영경제분석기관 이거 어느 곳도 미연준의 대규모 보유자산이라는 것이 매각이라는 것이 글로벌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오게 됐고 2019년 09월에 미연준이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을 종료하게 되게 되면 글로벌 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은 어떻게 변해될 것인지를 분석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저희는 2019년 04월서부터 공개방송을 통해서도 미연준이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을 진행해 옴에 따라서 미달러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미 달러를 실물 경제의 물물 교환의 매개체로 쓰는 다른 국가들의 유동성도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줄어들어 왔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들어 왔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시기에 실물 경제의 둔화세 또는 침체세가 나타나게 됐다. 2019년 8월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이 조기 종료되게 되면 매우 빠르게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상승세가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진척도를 살피면서 2019년 04호서부터 공개방송을 통해서 근거자료를 남겨왔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코로나19가 발생됨에 따라서 미 행정부가
또다시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게 됐죠.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렇게 되니 미연준이 그거를 사주면서 기준금리를 초저금리로 낮추는데 자기네들 조건을 맞춰놨어요. 근데 미연준의 파월 의장은 알게 됐죠. 보유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으로 높아져서 얘를 대규모로 이제 매각하게 되면 부작용이라는 게 발생되게 된다. 시중의 미달러 유동성이 너무 빠르게 사라지게 되면서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가속되던 것이 둔화 내지 침체로 나타나게 되면서 실물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2020년 상반기에 미 행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미연준이 매입을 하게 됐지만 일정 부분 매각을 함으로써 저 미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산이 2019년 8월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을 조기 종료하기 전 상한 수준까지 다시 높아지는 것을 막아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관점이 달라지게 됐어요. 2021년 들어오게 되면서 경기 부양을 지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물가가 매우 단기에 빠르게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미연준 의장은 지난 공개방송에서도 살펴봤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말했지만 저희는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을 통해서 2020년 3분기서부터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종결되게 되고 상품 가격 지수가 수명 주기에서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서 여러 경제지표의 개선세가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것들의 수명 주기가 활성화되고 있다. 일시적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 왔고 3분기 이후에 2021년에 들어오게 되면서 미국의 물가가 매우 단기에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는 진행되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과정 속에서 미 연준 의장은 물가를 이제 잡기 위해서는 제일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인데 기준금리를 올리면 안 되죠. 코로나19 충격에서 미국 경제가 벗어날 때까지 지속해서 경기 부양을 해야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전에 경험했었던 거를 가져오게 돼요. 이 보유 자산을 매각 규모로 늘리게 되게 되면 당시에 초저 기준금리가 유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짓을 보게 되면 저 테이퍼링이라는 그 단어의 개념에 가려져 있는 실체를 봐야 되겠죠. 분명히 미연준 파월 의장은 2019년 8월에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을 조기 종료한다. 이 상한 수준까지 다시 올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얘가 10월서부터 이 상한 임계 수준에 다시 와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미연준이 물가를 5% 미만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병목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금 활시를 팽팽히 당겨놨고 상품의 공급 병목 현상이라는 것은 통화 정책만으로 제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끌어내리는 속도를 더 가속하기 위해서 11월 말서부터 테이퍼링, 매월 매입하는 채권의 규모를 줄이게 되게 되면 얘를 매각할 때 얘가 더 떨어지는 가속도가 가속되게 되면서 상품의 병목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물가가 5% 미만으로 꽤 길지 않은 기간 내에 내려오게 되면서 미국의 실물 경제 선순환 기간이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되게 돼요. 근데 여기에 미 연준 의장이 어저께 발언한 것을 보도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죠. 뭐 실물 경제가 개선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등, 뭐 경제 전망을 봐가면서 속도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는 등, 왜 이와 같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냐면 당시에 자기가 경험했었던 것은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을 늘리면 물가가 내려가는 것은 봤지만 지금 이 시기에 더욱이 이제 공급 병목 현상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유자산 매각 규모를 정확히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로 진행을 하고 테이퍼링을 어느 규모로 진행을 하게 되면 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질지 이것을 수치상으로 방정식으로 산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저것들을 속도를 변화를 해 가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저 테이퍼링 규모를 줄이는 거와 또한 보유자산 매각을 하는 저 규모도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조정을 해 나가면서 최종적인 결과인 물가의 하락 현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기가 이제 살펴야지 돼요. 예상이 잘 되지는 않죠.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히
얼마만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얼마만큼 떨어진다라는 산출식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를 통해서 추이를 봐가면서 조절을 해야 되는 그 얘기를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뉴스를 보게 되면 단순히 테이퍼링이다, 주식시장 끝났네, 아니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핵심은 뭐? 경기부양정책 기조가 지속돼야 된다. 그렇지만 물가는 5% 미만으로 끌어내려야지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미연준이 이미 다 갖춰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미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아직 높일 때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고용지표가 충분히 개선되지 못했다. 10월에 미국의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9월보다 이렇게 상승세를 나타내기는 했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개선세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상승되는 듯 하면 도로 나빠지고 상승되는 듯 하면 도로 나빠지고. 그래서 여기에 9월에 미국의 중앙은행은 코로나19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게 됐죠. 코로나19에 걸려서 죽을까봐 겁이 나서 돈은 구하러 나가지를 못하겠습니까? 특히 시간당 평균 임금 이하를 받는 당신들 겁이 나서 일을 못하겠습니까? 실업급여 중단합니다. 선택하세요. 취업해서 코로나19 걸릴 위험을 끌어안던지 아니면 집에 처박혀서 굶어 죽던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당연히 바깥으로 나갈 수뿐이 없죠. 지난 공개방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래서 이와 같은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고용지표의 개선세가 나올 것인데 이것이 3개월이 넘어가면서 실적이 둔화, 침체세가 진행되게 된다. 그것은 곧 너무 성급한 실업급여 중단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좀 경제지표의 추이를 좀 실적 추이를 살펴봐야 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는 겁니까? 미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은 부동산 부문이에요. 주요한 국가들은 17년을 주기로 갖는 부동산 부문과 10년을 주기로 갖는 설비 투자 경기에 따라서 얘네들의 호경기 불경기 조건에 따라서 경제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중국은 이제 설비 투자 경기가 핵심 성장 동력이 되게 되고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부동산 경기가 그간 국가 경제의 부를 축적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죠. 근데 어떤 국가는 이러한 글로벌 경제의 운영의 흐름에 대한 것을 파악하지를 못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건 가격이 올라가는 건 투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자신의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을 자신의 정책으로 계속해서 규제를 해왔죠. 그 결과 그러한 국가들은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동안에 별로 상승하지 못하고 침체세를 나타내 왔어요. 정책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주관 또는 강력한 힘을 가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되고 바로 미국과 같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분석을 통해서 객관적인 데이터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갖고 여러 관련된 사람들 간의 분석이 함께 합쳐져서 정책이라는 게 도출이 되고 운영이 되고 또 운영을 그냥 계획대로만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같이 흘러가는 상황들을 경제지표로 조망을 해 가면서 적절히 속도 조절을 해야지 되죠.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기회가 된다면 후세들에게도 그와 같은 것들을 알려줘야지 될 것입니다. 미국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검정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국의 부동산 경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부동산 경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기존주택 판매 경기예요. 2021년 들어와서 개선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다시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개선세가 강화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와 같이 주요한 국가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부동산 경기가 지금 과열을 나타내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지를 않고 특히 상업은행의 연체율이 하향 안정된 상황인 국가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버블 지표가 활성화되지 않은 조건 속에서 선순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내려야지 돼요. 가격이 올라갔다 투기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버블 지표가 과열이 됐을 때 투기지 버블 지표가 안정되어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투기라고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죠. 이와 같아요. 근데 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상업은행의 연체율,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아야 되겠다. 대출 틀어막아, 가계대출 위험까지 와 있잖아. 다 틀어막아. 연봉 낮은 사람들 못 빌리게 해.
1 금융권 막어, 2 금융권 막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렇게 되게 되면 상업은행의 연체율이 향후에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이 연체율이 올라가는 게 글로벌 경제 때문입니까? 이 나라의 정책 때문입니까? 그렇게 되면 대출이 줄어들고 연체율이 높아지는 조건을 우리는 글로벌 경제 호황기라고 안 하죠. 이것을 미리 인지를 하고 대비를 해야지 돼요. 국민 스스로 영민하게 알아서 스스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을 통해서 알아서 계기별로 살아남아야지 돼요. 이러한 조건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대비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부동산 경기의 상승세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한 고용지표의 실적 개선세가 아직 흡족한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미국 경제는 건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고, 특히 미국의 경기를 탄탄하게 견인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는 기간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초저 기준금리가 일정 부분 설비 투자 경기마저도 활성화될 때까지 얘를 초저 기준 금리를 좀 유지를 해줘야지 되죠. 또다시 말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연체율이 안정된 상황 속에서 투기에 대한 수요가 존재는 하지만 실물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는 경기가 선순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미국의 미 연준의 테이퍼링과 그리고 10월 미국의 고용지표 실적에 관련된 경제지표 인가 분석 내용이었고,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을 보게 되면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은 2021년 빠르면 7월과 8월서부터 중요한 금융상품들은 저점을 높이는 상승세가 진행되어 오고 있고, 늦은 것들은 10월서부터 빠르게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은 6월, 7월, 8월 기간에 누적된 선물 매수 포지션의 이제 수익 실현 기간이 초기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서 주요한 개별 금융상품들이 여기에 유의미한 가격 구간을 돌파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보게 되면 또다시 개인들이 대형주, 전기전자 위주로 대형주를 계속해서 팔아왔고, 기관과 외국인이 그거 개인들이 던진 것을 매입해 왔어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파생시장을 봐야 되겠죠. 대형주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흔들어대게 되면 분명히 파생시장에서 경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14시 3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 200 지수가 391.67에 와 있어요. 391.67은 이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구간에 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를 보게 되면 콜옵션 쪽에도 개인의 파란 숫자, 풋옵션 쪽에도 개인의 파란 숫자예요. 즉 개인들은 이 구간 속에서 지수가 왔다리 하지를 않을 것이라는 것에 베팅을 할 의미가 되게 돼요. 그러면 외국인은 쾌재를 부르게 되게 되죠. 진짜? 그렇게 되길 바래. 대형주를 샀다 팔았다 흔들어대면서 이 구간 속에서 개인의 파란 숫자를 싹 다 잡아먹고 있는 중이죠. 물론 상방으로도 이 400에서 405 미만 구간에 개인이 여기까지 지수가 상승하지 않는다에 지금 베팅을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상방으로 더 올라갈 여력은 있지만 지금 구간 속에서 정확히는 390에서 397.5 미만 구간을 왔다리 일정 기간 흔들면서 여기 있는 개인들을 싹 다 잡아먹을 거야.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절대 이와 같은 것은 삼성전자가 저평가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외국인이 사지를 않다가 외국인이 돌아왔다, 그 논리가 아닌 파생시장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 대한민국의 코스피와 삼성전자는 이미 공개방송을 통해서 수개월 동안 공유해온 바와 같이 계속해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닌 못 나갔을 뿐이 없는 조건이 여러 개 존재를 하고 있고, 그와 같은 분석 결과를 수개월 전에 공유를 해왔고, 지금은 그 당시에 이제 분석 결과의 결론을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접속이 제대로 잘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유튜브 접속이 잘 안 될 정도로 성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개일 수도 있지만, 뭐,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개 방송 마치고 바로 다시 보실 수 있도록, 권한 설정을 다시 해서, 좀 더 나은 화질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희한하죠? 정처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이러한 일들이 또 벌어지네요. 새로운 경우의 수가 생겼네요. 여기서 공개 방송 마치고 바로 다시 보일 수 있도록 영상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